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5권이나 발표한 최고의 작가입니다.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최고 경영 구루 중 한 명입니다. 티핑 포인트에서는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블링크에서는 의사 결정을, 아웃라이어에서는 성공의 근원을, 최신작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팟캐스트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큰 지혜와 깊은 지식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요?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엄청난 답을 내놓았습니다. 팀, 지금 당신이 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기에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듭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몇 개씩 만들어 놓습니다. 이 중 하나가 진짜 첫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실마리들이 되어줍니다. 물론 모두 지워버리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답은 하나가 아니기에 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작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깨달음에까지 올라섭니다.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면, 즉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삶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와우, 말코베이 대답만으로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한 듯 싶습니다. 나 또한 즉시 그가 알려준 지혜를 실천에 옮겨 이 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우리는 첫 줄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깜빡거리는 커서만 바라보고 있던가요? 영화 대본을 쓰든 게임 시나리오를 짜든 연애 편지를 쓰든 소설을 쓰든 간에 중간에서 시작하기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단 글쓰기뿐 아니라 삶도 그러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공교롭게도 말콤의 아버지는 정확한 유일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다음 비로소 글쓰기에 눈을 떴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적인 차원에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콤의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에게 질문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정수요, 가장 좋은 질문법입니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말콤 글래드웰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을 쓰는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낮에 들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뭔가 실행에 옮긴 것들 가운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당신을 반박해줄 사람이 있는가요?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파울로 코엘료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준 작가입니다. 연금술사에서 최신작 스파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력을 지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가 처음에는 브라질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00부만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판사는 그의 중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금술사는 다음 소설인 브리다가 나오고 나서야 가까스로 2쇄를 찍을 수 있었고 곧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는 2년마다 새 작품을 발표하는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파울로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의 이런 말에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 존재합니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 투쟁, 그리고 여행입니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최고의 작가도 악정 고투를 벌인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이는 내가 파울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파울로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 봅니다.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합니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됩니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가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오래된 의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만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씁니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입니다. 10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전히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침대 옆에 놓아둔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책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는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나는 메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 순례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낮에 4-5시간 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같은 작가도 매일 악정고투를 벌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살아가며 계속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글쓰기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살펴보았듯 큰 성공과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을까요? 대가들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몇 권을 빼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런 책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을 그런 책을 읽는데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의지입니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파울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질 뿐입니다. 독자를 믿으세요.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세요.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합니다.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출발합니다. 셰릴 스트레이트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와일드의 작가이자 20, 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에세이들은 발표될 때마다 주요 언론과 많은 젊은 독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들에서 그녀의 독특하고 우아한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셰리는 책을 100권 펴낸 사람이든 한 권도 펴내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빈 페이지에서 출발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든 파울로 코엘료든 자신만의 고유한 직업 과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백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을 갖는 건 작가들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권하는 방법은 모니터가 아니라 실제 종이에 생각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 쥐어 짜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습관으로 들이면 글쓰기는 한결 쉬워집니다. 다음은 셰릴이 와일드를 읽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 젊은 독자들에게 제안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주제의 모음입니다. 아침일기, 블로그 게시물, 소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연극 대본, 소셜 데이트 앱, 메신저 등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환상적인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제들 중 하나를 골라서 손글씨로 직접 2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보세요. 끊김없이 계속 써내려 갑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힘들게 깨우친 교훈 한 가지에 대해 써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써라. 끝까지 찾지 못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써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 써라. 최악의 교사였던 사람에 대해 써라.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때에 대해 써라.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때에 대해 써라. 사랑받는 것에 대해 써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써라. 길을 찾은 경험에 대해 써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일에 대해 써라.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써라. 해냈던 일에 대해 써라.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인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그는 그간 집필한 4권의 책 모두를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팀 페리스는 세계 최고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성공 비결을 자신의 일상에 직접 적용해 얻은 탁월한 성과와 경험들을 두루망라해 이 한 권의 책에 담았고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타의 부종을 불허하는 성공과 부,
지혜를 갖춘 타이탄으로 만들었을까 하고 종합해보면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은 담대한 목표와 그것을 돕는 디테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 큰 기회를 찾아내는 남다른 루틴과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강력한 집중력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일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타이탄들은 완벽한 천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1등도 아니었으며 1등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탄들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지혜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들은 공통적으로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소개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는 글쓰기의 막막함을 조금 덜기 위한 팁을 얻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침 일기 쓰기와 이어서 생활 속의 주제를 정해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저도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적용할 팁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2. 모르는 것은 정확히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쓰기의 원천 기술이다. 3. 글쓰기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4.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5.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려라. 미소님들도 타이탄의 도구로 글쓰기를 저와 함께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제시한 글쓰기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민하지 말고 끊임없이 손글씨로 2페이지 분량의 글쓰기 도전해보세요. 미소님들은 어떤 주제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끝까지 찾지 못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써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